이 큰일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검토하고 있고 유력하다. 이르면 19일, 내일입니다. 내일 4일군데요. 내일 인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제원 비서실장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바뀝니까?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져요? 내 여당하고의 갈등도 생길 것 같은데. 여당. 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장제원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때까지 윤핵관으로서 상당히 정권 초기에 국정의 퇴행에 대해서 예.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문책해야지 지금 무슨 비서실장 얘기하고 있어요. 장제원은 문책의 대상이지 그럼요. 비서실장은 안 된다. 그 모든 지금 정권 초기에 이 어떤 세팅을 한 장본인 아니에요. 윤핵관의 뒤에서.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결과가 이번 총선인데 그 사람이 석고대죄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 방향을 잘못 뒤에서 예, 조언하고 했다. 예. 내 책임이다 하고 지금 그래야 될 판에 무슨 예. 비서실장이에요. 그 정말 예. 정신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역시 제안받은 바는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선을 긋은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이 이제 그 하나는 총리로 그 홍준표 시장이 거론되고 비서실장은 장제원 비서실장이다. 이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홍준표 사람-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설마요.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장제원 비서실장에서 사람들이 네. 경악하겠죠. 경악한다. 그 전에보다 더 네.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아예 마치 자신이 엄청난 대승을 거둔 대통령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여당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지선을 이겨주지 않았냐. 이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야 또 내부에서 지지층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론도 신경 써야 되겠죠. 네. 대통령하고 척질 필요는 없겠지. 자신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양정철 기용한 거 관련해서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누가 이런 판을 짜고 있다고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짐작 가는 사람은 있는데 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누구예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로 짐작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짜고 막 이렇게 큰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예.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박영선이나 이런 분들이 괜히 이런데 거론이 돼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예.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뭔가 그리고 다 애매하잖아요.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분이고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이쪽에 논란이 이게 되니까. 저는 뭐 야당하고 통합형 내각을 꾸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거국 내각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취지는 야당과 소통하고 야당을 존중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과 협력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의 지배 구조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영수회담부터 하면서 그 야당 대표에 의해서 추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현재 야당하고 연결이 돼서 네. 그 야당의 의견과 여론을 야당 지지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그냥 야당의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개인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정치적으로 난감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어떤
실제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네. 무슨 통합이 돼요? 이게 지지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 밑에 지지 기반의 통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지 기반이 대변되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될 가능성이 없는 걸 알고 그냥 던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정략적인 그러니까요. 발언인 것 같고 네. 갈라치기 하면서 아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낀 게 네. 선거 내내 총선 때도 총선 초반까지도 공천 때도 그렇고 계속 갈라치기 했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을. 예. 근데 이제 보면 뭐 저는 경선했단 말에 가서 네. 이제 찐명이라는 분하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를 보면 예. 꼭 개파로 꼭 나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저는 어떤 정권에 대한 견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봤다라고 예, 저는 예. 보거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사 뭐 비명이라 하더라도 네. 정권에 대한 견제 확실히 할 것 같으면 예. 용인을 해주고 예. 이제 지금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혹하잖아요. 사실 엄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검찰이든 언론이든 지금 다 장악돼 가지고 거의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독재와 타협하는 걸로 보이는 것은 그것은 저는 그것은 중도라든가 네. 어떤 그 국민 통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협에 불과한 것이지 불의와의 타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하고 여당하고 협조를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합의를 해나간다는 의미가 대화를 통한 협치를 한다는 거하고 네.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묵과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이슈죠. 근데 그걸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변화하거나 바뀔 의사가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로 이 정부에 들어가서 합리적 판단을 하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그나물의 그 밥 형식으로 뭐 장제원 의원 등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정부에 기대할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지난 2년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범야 192석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상 심판한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거 안 되겠다. 거의 다시 해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심판을 한 건데 그러면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야권의 정치인들은 지금부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일단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대변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야당이 국회가 정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런 네, 건데 네. 국민들은 어떻게 대다수가 봤냐 하면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야당이 못하게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뭘 하려고 한 게 없는 것 뭔가를 같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내용도 괜찮고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다수가 지지하고 이거 대한민국 꼭 해야 돼 네. 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성숙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 게 뭐냐 할 때 국민들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막 때려잡기 해서 밀어붙인 것들 중에서 네. 결과물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뭐라도 좀 한 게 뭐라도 해서 그걸 평가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난리를 쳤던 뭐 근로시간제 69시간 이상한 예. 그런 거 있었지 예, 예. 않습니까? 저는 아주 웃기는 게 그럼 그게 법안으로 나와 있냐 이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법안으로도 안 나와 있어요. 여당이.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안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싸울 건 아니잖아. 이 예. 나라가 그 정도 수준 아니지 아니니까.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나가면서 서로 아닌 것들을 삭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노력도 없고 그러면 화물연대 그 난리를 쳤는데 네. 물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물류시장이 네, 네. 예. 그죠? 이게 과거에 이제 물류가 이제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입차로 들어오고 네. 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시장은 중국의 개방에 의해서 확 팽창하면서 급격하게 이 시장 커지고 시장이 그 상태에서 물류 회사들은 큰 기업들이 없고 이러다 네. 보니까 생긴
그런 이제 시장의 좀 기형적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화물차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급급하게 이제 해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뭐 무슨 안전운임제다 예, 해가 예, 그 예. 약간 땜빵하는 식으로 네, 네. 해왔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진짜 보수고 정말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장이 그러면 이런 어떤 정상적으로 좀 뭔가 경쟁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정상적인 좀 좋은 저 양질의 어떤 시장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비전 내놓은 적이 있나 이 사람 이분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대안을 내놓고 법안을 내놓고 뭐 한 적. 그런데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야당이 비판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한 게 아니란 없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네. 야당이 몇 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물론 거기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양국관리법을 비롯해서 몇 네. 가지 내놨었는데 그냥 특검도 마찬가지고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곧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아예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기억 속에는 국회 발목을 대통령이 잡았지 언제 그렇죠. 국회가 대통령 뭐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은 적이 있어? 예. 그럼 그렇게 그거 생각을 내놓고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응? 저 국회 가면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한번 내놔봐. 네. 아니 당신들의 안을 좀 내놓고 같이 비교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니 내놓고 나서 발목 운운해야지. 지금 예. 상황은 국민들 예. 기억에는 예. 국회 발목을 대통령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몰아준 거예요.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발의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네. 정말 이게 좀 이의가 있으면 야당 가서 설득하고 영수회담해서 네. 본인이 정말 이건 안 되겠어. 그것 좀 수정해줘 하는 네. 거를 관철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하고 얘기해가지고. 예. 근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무슨 만나질 우리가 않잖아요. 내는 법안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 현대 사회에서 정치인의 능력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능력이 없구나. 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나갈 거냐 네. 걱정인 거죠. 아니 걱정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당분간 기싸움 비슷한 게 일어날 텐데 네.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를 받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수권 정당 차라리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이 집권당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판단이 들게끔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날카롭게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공격할 건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성숙된 안들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활동 면모를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회가 될 수밖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예. 야당이 신뢰를 얻어 나가면 그때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네.